안녕하세요. 저는 노년에 예쁜 딸과 사위, 거기에 예쁜 손자까지 얻게 된 복 많은 6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노년에 웬 딸도 모자라 사위의 손자까지 얻게 된 건지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인가 싶으시죠? 저 역시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마치 꿈만 같을 때가 종종 있답니다. 그럼 제가 어쩌다 예쁜 딸을 얻게 된 건지 알려드려 볼게요. 저는 일찍이 남편을 만나서 이 일 저 일 참 어려운 일 많이 겪었습니다. 가난한 시절에 만나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보냈기에 저희에게는 의리 같은 것도 있었어요.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가족들을 더 잘 먹여 살려보겠다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어렵게 자리를 잡고는 동네 한켠에 슈퍼를 하나 얻어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슈퍼는 그나마 잘 되었기에 생활 유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간간히 부업을 하면서 생활비를 보탰고 남편을 도와 슈퍼를 운영하면서 아이들까지 잘 키워내고 있었죠. 그 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어도 아들, 딸 낳고는 그 애들 키우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특히나 우리 애들 사이에서는 슈퍼하는 저희 집이 최고로 쳐져서 항상 우리 애들은 우쭐거리며 학교 생활을 하곤 했었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 힘든 시간 다 보내고 작은 슈퍼 하나 운영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그 슈퍼를 정리할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꾸려나가 지금은 꽤나 큰 마트로 성장시킬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부부에게 있었던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우리 딸과의 강렬한 인상을 남긴 사건 하나가 바로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기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희 애들은 당시 고등학생으로 한창 잘 크고 있었고, 저희 부부도 슈퍼를 잘 자리 잡고 동네 터줏대감으로 있으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희는 그 동네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동네에 어떤 사람들이 이사 왔다가 이사 가는지까지 싹 다 알고 있을 정도였어요. 그때 우리 슈퍼 건너편에 있던 고시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고시원에서 홀로 왔다 갔다 하는 여자아이가 내내 눈에 밟히던 시기가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애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 아이와는 서로 동네 주민으로 얼굴만 알고 있었지 따로 대화를 나눈다거나 인사를 해본 적도 없는 사이였어요. 근데 인연이 생기게 되던 계기가 하나 생기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었죠.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슈퍼로 출근을 해서 가게를 보고 있었고, 저는 애들이 학교 갔다 돌아오면 먹을 간식을 만들어 놓고 뒤늦게 출근을 하던 날이었어요. 가게에 다다라서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보니 엄청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야, 이 기집애야. 당장 너 경찰서 가자. 너 같은 애는 콩밥을 먹어야 정신 차려. 알어? 당장 일어나. 당장 일어나서 경찰서로 가자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훔칠게요. 이 가게 근처는 얼씬도 하지 않을게요. 아, 됐어. 다 필요 없고 너 같은 애는 호되게 혼나봐야 정신을 차리니까 당장 일어나. 경찰서 가자고. 남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제가 늘 살펴보고 있었던 여자에게 화를 내고 있었고 그 여자는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서는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엉엉 울며 애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뒤로 믿기지 못할 소리를 하더군요. 사장님, 제가 지금 분유값이 없어요. 지금 저 2,000원 있는데 이거라도 드릴게요. 이거 제 전 재산이에요. 이거 다 드릴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정말 꼭 갚을 테니까 제발 이 분유 한 번만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우리 애가 하루 종일 굶었어요. 아무것도 못 먹어서 제가 정말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 먹어서 어쩔 수 없이 사장님 분유를 훔쳤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을 하진 않았지만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고 있는 여자는 자신의 품에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둘의 실랑이가 더 놀랍고 충격적이었던 거였어요. 애 아빠는 어디 있는데? 당신 남편 데리고 와. 남편이란 놈은 대체 뭐하고 있길래 애가 분유도 없이 굶게 만드냐 말이야. 남편은 잔뜩 흥분한 상태라 그 여자의 상황이 어떤지 파악이 안 되었는지 여전히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제가 나섰죠.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어요? 아가씨는 왜 또 주저앉아서 울고 있고? 얼른 일어나요. 아, 글쎄, 이 여자가 내가 손님이랑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분유를 슬쩍 훔쳐가려고 가방에 넣고 있잖아. 내가 그 순간을 바로 봤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오늘 훔쳐가고 앞으로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훔쳐댔을 거 아니야. 아니지. 당신 여기 자주 오지? 그전에도 이렇게 훔쳐간 거 있는 거 아니야? 어? 아니에요. 정말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정말 앞으로는 더 그럴 생각 없었어요. 오늘은 진짜로 돈이 다 떨어져서 정말로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얼굴에 눈물이 범벅된 채로 이야기를 하는 여자를 보면서 저는 짠해서 마음이 아파 혼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리에 앉혀서 자초지종을 물어봤죠. 아가씨, 그렇게 울지 말고 일단 자리에 앉아봐요. 여기 의자에 앉아서 진정하고 천천히 무슨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봐요. 당신도 흥분하지 말고. 일단 이 여자가 애 안고서 분유를 훔쳤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신은 그런 건 들어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경찰서 얘기부터 꺼내면 어떡해. 평소에는 마음 좋기로 유명한 사람이 오늘따라 왜 이런데? 저는 상황을 정리하고 수습하기 위해 일단 이 둘을 앉혔고 그리고 왜 이 여자가 분유를 훔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듣고자 물어봤어요. 자, 이제 왜 분유를 훔쳤는지 얘기해봐요. 돈이 왜 2천 원밖에 없는 건데 남편은 없어요? 이유를 알아야 우리도 상황을 이해하고 경찰서를 가든 여기에서 아가씨를 용서해주든 할 거 아니에요. 일단 아가씨도 분유 훔친 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는 거 알고 있죠? 정당하게 돈을 주고 사가야 할 걸 왜 분유를 훔치게 된 건지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만하게 이야기를 좀 해봐요. 그게 사실 제가 미혼모예요. 남편이 없어요. 뭐? 미혼모라고? 저는 여자 이야기에 너무 깜짝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많이 퍼지고 있다지만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미혼모라는 이야기는 생소하고 낯선 단어였거든요. 네, 미혼모예요. 아니, 애 아빠는 어떻게 됐길래 이 나이에 미혼모가 됐어요? 그게 원래는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애 가지고 나서 결혼을 약속했다가 파혼당해서 그 남잔 도망가고 지금 저 혼자 이렇게 아이 키우고 있어요. 애 아빠가 도망갔을 때는 이미 만삭이 되어버려서 애를 지울 수도 없어서 낳게 된 거고요. 아니, 만삭인 애 엄마를 두고 파혼하고서 도망을 갔다고? 그 애 아빠는 어디로 간지는 전혀 모르고? 네,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자는 내내 울면서 이야기를 했고 이 모든 자초지종을 들은 남편은 오히려 미안했는지 멋쩍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엄마의 마음으로 한 번 더 되물었어요. 아가씨, 그래도 그렇지 아가씨 나이가 몇 살이에요? 보아하니 이제 성인은 된 것 같은데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왜 일을 안 하고 이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아, 일은 하고 있는데 제가 애가 있다 보니까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애가 며칠 전에 갑자기 아프면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그때 돈을 다 써버려서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어서 저도 굶고 애도 굶고 있었는데 저는 굶더라도 애는 뭐라도 먹여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분이 훔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리 애가 아프고 굶어도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자는 정말로 많이 반성을 하고 있는지 머리까지 푹 숙여가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안타까워서 눈물이 다 날 정도였고, 우리 남편은 이제 화를 냈던 걸 많이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보다도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 아가씨, 그럼 아무것도 못 먹은 거야? 보아하니 행색이 굶은 것 같네. 애도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하니 일단 얼른 이 분유로 먹여요. 남편은 훔친 분유로 인해 화를 많이 냈었는데, 이제는 아예 분유를 가지고 가라고 여자가 가지고 가려고 했던 분유에 몇 개를 더 얹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대로는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얼른 그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을 차려서 먹였어요. 아가씨, 먹어야 힘을 내지. 아가씨도 먹어야 힘을 내서 아이를 키울 거 아니야. 자, 일단 차린 거 많이 없지만 얼른 들어요. 저는 집도 따뜻하게 데워놓고는 애들 주려고 만들었던 간식에 얼른 콩나물국을 끓여서 밥과 함께 주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밥을 먹지도 않고 계속 밥상 앞에서 하염없이 울기만 하더라고요. 아가씨, 얼른 먹어. 울지 말고. 어? 너무 울면 힘들어. 진 다 빠지면 애도 못 봐서 힘들어. 그럼 애도 힘들 텐데, 그러니 어여 먹어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여자는 내내 고맙다고 하면서 울면서 밥을 힘겹게 먹었어요. 뜨신 밥을 언제 먹은 건지 모르겠지만 손을 덜덜 떨면서 먹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정말 짠하더군요. 그래서 물도 떠다 주고 국도 부족하다 싶으면 얼른 더 갖다 주면서 챙겨줬죠. 그렇게 한참을 밥을 먹고 나서는 아이가 잠들어 잠깐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저는 궁금한 것들을 더 물었습니다. 저 실례가 안 된다면 내가 뭐 좀 더 물어봐도 될까? 네, 물어보셔도 돼요. 부모님은 어디 있어요? 애를 혼자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면 부모님한테 가도 되잖아. 아니면 도움을 좀 요청하던가.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는데 두 분 다 몸이 좀 불편하세요. 나라 지원만 받고 두 분 생활하기도 힘드신 분들이라 제가 따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어서요. 아유, 그랬구나. 그 도망간 애 아빠는 연락이 전혀 안 되고 결혼까지 생각했었으면 그래도 전혀 책임질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닐 것 같은데. 그게 원래는 저희들은 결혼할 생각이었고 그 남자도 저를 많이 좋아하고 임신한 것도 기뻐하긴 했었는데 집안의 반대가 많이 심했어요. 그쪽 부모님이 저한테 와서 50만 원 주면서 당장 헤어지라고 절대로 결혼을 허락 못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 남자도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태라 저도 그냥 그 돈 받고 끝냈어요. 저를 많이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부모님 반대가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점점 반대가 심해지니까 처음에는 자기만 믿으라고 했던 사람이 연락이 뜸해지면서 나중엔 아예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인가 보다 싶어서 저도 그만 끝냈어요. 받은 50만 원 가지고 고시원 잡고서 알바하면서 애 낳고 키우는 것까지 다 했는데 사실 쉽지 않았어요. 아이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잘 몰랐는데 정말 힘이 드네요. 근데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라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여자는 다시 한번 울면서 저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펑펑 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토닥이면서 또 이야기를 했죠. 아이고, 그럼 부모님한테라도 가지 그랬어. 부모님이 아무리 몸이 불편하셔도 이렇게 내 새끼가 혼자서 애 낳고 키우는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 그리고 본인도 힘들고 그나마 부모님이라도 있어야 마음이라도 의지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엄마가 지금 암투병 중이세요. 아빠는 원래 장애가 좀 있으신데 지금 불편한 몸으로 엄마 병수발까지 하느라 더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까지 보탤 수가 없었어요. 실은 오빠도 있긴 한데 저희 오빠는 연락 두절된 지 오래고요. 원래부터 반항기가 심했는데 고등학교도 자퇴하고는 아예 집 나가더니 지금까지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니 저까지 이런 줄 알면
저희 엄마 병도 더 악화되고 아빠도 많이 힘들어하실 거라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 병원 가서 애도 낳고 이렇게 키우고 있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젊은 여자를 보며 혼자서 얼마나 소갈이를 많이 했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결심을 한 가지 하게 되었어요. 저는 마침 아이가 깨서 울길래 얼른 집에 가서 씻고 재우라며 여자를 보냈고 그 아가씨도 저한테 연신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에게 한 가지 상의를 했죠. 여보, 오늘 그 아가씨 얘기 듣는데 사정이 정말 딱하더라. 듣는 내내 눈물이 나서 혼났어. 그래서 말인데 그 갓난아기가 좀 클 때까지만 우리가 옆에서 후원을 해주는 거 어때? 당신도 들었잖아. 그 정도 사정만 들어도 우리가 충분히 도와줄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그러게. 나도 그 얘기 들으니까 무조건 화부터 낸 게 미안해지더라고. 당신이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나도 사업 실패로 힘든 일 많이 겪어봐서 알잖아. 사람 일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생각도 못 해본 쪽으로 흘러갈 때가 많은데 그걸 나는 당신이랑 같이 겪었어도 당황스럽고 힘들었는데 그 여잔 지금 혼자서 얼마나 더 힘들겠어. 그러니 당신 좋을 대로 해. 나도 얼마든지 후원해주고 싶으니까. 역시나 제가 아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기에 저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주고 오히려 열심히 나서주었답니다. 그 모습에 저도 힘을 얻어서 그 아가씨를 도울 수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그 후로 1년 동안 그 여자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 여자의 생활비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분유나 기저귀, 각종 용품까지 구매를 해주면서 다 지원을 해주었어요. 무엇보다 그 아가씨가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생활비를 모을 수 있도록 지출이 꽤 큰 고시원비까지 대주었어요. 심지어 생활비까지 전부 아낄 수 있도록 매 끼니마다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하게끔 했죠. 그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돈독해진 저희는 서로 말도 편하게 하고 나이를 불문하고 친한 사이가 되어서 거의 가족처럼 지냈었어요. 아주머니, 오늘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얼른 들어가서 쉬고 계세요. 설거지 딱 끝나면 과일도 내갈 테니까 얼른 거실로 가셔서 쉬고 계세요. 아이고, 알았어. 우리 주영이 고맙다. 그럼 나 우리 주영이만 믿고 거실 가서 좀 쉬고 있을게. 저희는 서로 편하게 대할 정도로 친해졌고 이 아이는 우리 아이들과도 정말 잘 지냈습니다. 한 번은 이런 날도 있었어요. 아주머니, 오늘은 제가 월급 받은 날이라 고기 사왔어요. 저녁 따로 차릴 필요 없이 우리 오늘은 고기 구워서 먹어요. 아저씨 슈퍼에서 상추도 벌써 받아왔어요. 이것도 제가 씻어 놓을 테니까 불판만 꺼내주세요. 아유, 참. 너 월급 받으면 너한테 쓰라니까 무슨 또 고기를 사왔어. 너 이따가 이거 고기 먹고 슈퍼로 내려가서 아저씨한테 고깃값 달라고 그래. 알았지? 아, 이미 아저씨가 고깃값 주신다는 거 제가 거절하고 왔어요. 제가 아줌마 아저씨한테 그동안 받아먹은 게 얼만데 이 정도도 못하게 하세요. 대신에 상추는 제가 안 사고 공짜로 받아왔으니까 이걸로 넘어가자고요. 원래 이렇게 밝은 애였나 싶을 만큼 주영이는 저희와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점점 더 활기가 차오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도 저희가 틈틈이 봐주면서 알바도 열심히 하게 해주었더니 점점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듯 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게 저희 부부도 뿌듯해서 이렇게 후원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요. 한 번은 더 크게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있었네요. 그날은 저와 남편의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저와 남편은 신혼 초반에만 좀 챙겨주다가 그 이후에는 서로가 결혼 기념일을 챙겨본 적이 없었죠. 저희 둘이 안 챙기니까 우리 애들도 저희 결혼 기념일이 언제인지도 몰라 챙겨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때를 잊고 산 세월이 오래였죠. 근데 어느 날 주영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줌마, 근데 아줌마랑 아저씨는 결혼 기념일이 언제예요?
저는요, 결혼하면 제일 크게 가지고 있던 로망이 남편이랑 결혼해서 첫 결혼 기념일을 서로 챙겨주는 건데요. 그게 앞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두 분은 몇십 년째 매년 챙기셨을 거 아니에요. 정말 부러워요. 부럽긴. 나나 우리 남편은 사는 게 각박해서 언제 결혼 기념일을 챙겨봤는지 기억도 안 나. 아주 결혼 초반에 몇 번 챙긴 적은 있었어도 애들 낳고 키우고 남편 사업하고 집안 세우면서는 둘 다 정신이 없어서 한 번도 못 챙겼지 뭐야. 그래서 우리 결혼이 언제였는지 나 기억도 안 나. 네?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결혼 기념일만큼 로맨틱한 날이 어딨다고요. 빨리 기억해 보세요. 빨리요. 저한테 하도 성화를 내며 결혼 날짜를 생각해 보라고 하기에 저는 결혼 사진까지 꺼내서 날짜를 확인시켜 주었어요. 근데 그때가 마침 저희 기념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더라고요. 올해는 남편과 아주 오랜만에 좀 챙겨볼까 싶었는데 글쎄 주영이가 크게 한 건 해주던 거 있죠? 결혼 기념일 당일이 돼서 저는 애들도 어차피 다 컸겠다. 남편이랑 오랜만에 밖에서 외식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글쎄 주영이가 그날 저희 집에 와서 무언가를 하나 건네더군요. 아줌마 아저씨, 오늘도 저녁 잘 먹었습니다. 저녁 잘 먹은 대가로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뭐? 갑자기 웬 선물? 아이, 얼른요. 얼른 이거 받으세요. 저희는 어리둥절하며 주영이가 건네주는 것을 받았고 놀랍게도 그것은 비행기 티켓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제주도로 가는 티켓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물었죠. 아니, 이게 어디서 났어?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아이 참, 이걸 뭐 저 혼자 준비한 줄 아세요? 아줌마 아저씨 아들이랑 딸도 그동안 용돈 모아서 같이 한 거예요. 제가 애들 꼬셔서 아줌마 아저씨 멀리 여행 보내드리자고 했는데 마침 딱 괜찮은 표가 나왔더라고요. 두 분 다녀오시는 동안 가게는 제가 볼 테니까 이번 기회에 편하게 쉬시다가 오세요. 무슨 소리야? 너 일은 어쩌고? 저는 알바생들 다 대체해서 쓰면 되잖아요. 며칠은 가능하니까 아무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저는 우리 애들도 돈을 모았다곤 했지만 어쩐지 주영이까지 내 자식처럼 느껴지면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챙겨주는 것에 대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아, 이게 무슨 호강이야. 고맙다, 주영아. 너 쓸 것도 부족할 텐데. 정말 호강한다. 우리가 네 덕분에. 남편도 고마웠는지 주영이에게 고맙다고 연신 말을 하던 거 있죠? 덕분에 우리 부부는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단둘이 제주도 여행까지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요 예쁜 것이 제주도로 떠나는 날 용돈까지도 챙겨서 몰래 가방에 넣어놨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또 어찌나 극구 안 받겠다고 하던지 하여간에 고집이 센 아이라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서로 그렇게 너무 잘 지냈어요. 이렇게까지 서로가 잘 맞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정말 잘 맞기까지 해서 신기할 정도였죠. 한 1년간을 잘 지내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지낼 것이라 믿었던 순간에 또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주영이의 아들이었던 지우가 돌이 되던 시점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지우의 돌잔치를 해주기 위해 가족끼리 맛있는 식사라도 할까 싶어 주영이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맞이해버리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주영이의 부재였고 편지 하나 딸랑 남겨놓고 주영이는 홀연히 사라지고 말았죠. 저희 집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었던 주영이는 집에 언제 왔었는지 남편은 일을 하고 저는 일이 있어 외출하고 있던 사이에 집에 와서 각종 반찬들까지 해놓고는 편지 하나 남겨놓고 사라졌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서 얼른 열어본 편지를 보며 저는 눈물을 펑펑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편지의 대략적인 내용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줌마, 아저씨, 제가 이렇게 반찬까지 남겨놓고 편지까지 쓰니 놀라셨죠?
지금까지 저를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1년 동안 저는 어떤 곳에서도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정말 과하다 싶을 만큼 많이 받았어요. 이 은혜는 제 평생 절대로 잊지 못할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꼭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아줌마 아저씨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도 않고 이제 우리 애도 돌이 되었기 때문에 저 혼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동안 저 밥해 주시고 우리의 분유에 기저귀에 필요한 모든 육아용품까지 다 챙겨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심지어 우리 지우 돌잔치까지 챙겨주신다고 하셔서 저는 진짜 두 분이 저에게는 천사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 그 마음 잘 받고 저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본받아서 우리 지우에게 큰 사랑 주면서 멋진 엄마가 되어 볼게요. 그리고 꼭 성공해서 돌아올 테니까 두 분은 그때까지 건강하셔야 해요. 아셨죠? 저 꼭 돌아올 테니까 이 자리에 머물러 계셔 주세요. 혹여라도 제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꼭 은혜는 갚으러 올 거니까 기다려 주세요. 많이 보고 싶고 많이 그리울 거예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이런 말씀 드린 적 없었지만 저희 부모님만큼이나 두 분을 사랑하고 존경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절절한 편지를 남겨놓고 떠난 주영이가 저는 너무나도 보고 싶었어요. 이제는 정말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훌쩍 떠나버리니 정말 아쉽고 보고 싶더군요. 그리고 우리 애를 잃어버린 것 마냥 가슴 한켠이 뻥 뚫린 것 같아서 눈물까지 흘렀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남편이 많이 달래주었습니다. 아휴, 그 어린 것들이 어디로 갔을까, 여보? 애들 잘 지낼까? 어? 마음이 안 놓여, 내가. 어쩜 좋아? 걱정하지 마. 잘 지낸다고 했으니 잘 지낼 거야. 남편은 그런 저를 달래주었고, 저희 부부는 그래도 주영이와 지우의 행방이라도 알고 싶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봤지만 그 핸드폰 번호마저 바꿔놓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도 그 둘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어요. 거의 포기 상태로 저와 남편은 언젠가는 다시 찾으러 오겠다는 아이들을 기다렸고,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년 뒤에 정말 예상하지도 못한 순간에 깜짝 놀랄 소식이 들려왔고, 저와 남편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10년 뒤 들려온 소식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희는 그때까지도 한 번도 자리를 옮기지 않고 핸드폰 번호부터 시작해서 집과 슈퍼까지 모든 걸 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에 언젠가는 주영이에게 연락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10년 뒤에 생각지도 못하게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저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눈물을 펑펑 쏟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줌마, 저 주영이에요. 10년 전에 저를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저 기억하세요? 뭐? 주영이라고? 기억하고 말고 우리가 널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디야 지금? 잘 지내는 거야? 아줌마, 아직 그 슈퍼 그 자리에 계시죠? 조만간 제가 찾아뵐게요. 가서 다 말씀드릴게요. 저 이제 당당하게 찾아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주영이는 조만간 저희에게로 찾아온다는 소리만 한 채 전화를 끊었고 저희는 그날부터 주영이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뒤 남편과 저는 슈퍼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벼랑간 밖에서 남편이 소란을 피웠고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바로 나갔는데 그 슈퍼 문 앞에서 정말 놀라운 인물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다름 아닌 제가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던 주영이었어요. 남편은 슈퍼 앞마당을 쓸다가 멀리서부터 울면서 다가오는 한 여자를 보았고 그게 바로 주영이었던 거였어요. 그리고는 주영이를 보자마자 알아보고는 난리가 난 거였죠. 그리고 그 소란에 저도 나가보니 10년이 지났어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너무나 보고 싶었던 얼굴이 있어
저도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주영아, 너 주영이 맞니? 어? 진짜로 주영이 맞아? 아줌마, 네, 저예요. 저 주영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주영아. 이제야 너를 보다니. 너를 이렇게 보게 되다니. 이게 무슨 꿈이니? 어?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내가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왔죠. 제가 너무 오래 아줌마 아저씨를 기다리게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아니야.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된 거야. 그동안 도대체 어떻게 지낸 거야? 어? 말 좀 해봐. 저와 주영이는 엉엉 울면서 둘이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진정하라며 일단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그날은 가게 문도 닫고는 집으로 올라가 주영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이제 이야기해봐.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갑자기 그렇게 사라져 버린 거냐고. 그게 아줌마 아저씨도 지우 아빠에 대해선 들으셨었죠? 저랑 결혼까지 했었다가 파혼하고 도망간 거요. 저는 그대로 그 남자랑 끝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그 남자는 아니었더라고요. 너무 쉽게 저를 포기한 것 같아서 정말 내색은 안 했지만 미워하면서 지냈었는데 지우 돌잔치쯤에 그 사람이 갑자기 절 찾아왔어요. 저랑 지우를 완전히 책임지겠다며 집까지 나왔더라고요. 뭐야? 아니, 그래서 같이 간 거였다고? 네. 저와 남편은 주영이가 하는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고, 이어서 주영이에게 들은 그동안의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주영이와 파혼을 하고 떠나간 애 아빠는 당시 다름 아닌 의대생이었고, 그 남자의 부모는 앞길이 창창한 의대생의 인생을 주영이가 망쳐버린다고 생각을 해서 극구 반대를 했던 상황이었죠. 주영이는 부모님의 사정도 안 좋고 당시 주영이의 상황도 변변치 않다 보니 심하게 반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저희도 다 아는 상황이었지만 그 남자가 당시 의대생이었다는 것도 몰랐고 그 의대생이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주영이를 떠난 척했지만 실은 그 뒤에서 다시 주영이를 데리고 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건 주영이조차도 몰랐던 사실이라고 했었어요. 그 남자는 잠수를 탄 듯 했지만 뒤에서는 의대생 6년을 마무리하고 어떻게든 본인이 주영이와 지우를 책임질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었죠. 하지만 의대생 과정을 다 졸업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주영이도 더 잊을 수가 없어서 다시 주영이를 찾아온 상황이었어요. 그 시점이 지우의 돌잔치를 준비하던 시점이었고 그때 그래서 주영이와 지우가 사라지게 된 거였어요. 그 남자는 자신에게 있던 돈이랑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금이랑 각종 보석들도 다 팔고 대학 등록금으로 받은 돈까지 다 가지고 가출을 해서 주영이를 포기 못하고 온 거였어요. 그러니 주영이도 더 그 남자를 믿고 같이 떠났던 것 같아요. 놀랍게도 그 남자는 주영이와 헤어지고 있는 동안에 자취를 한다고 하면서 그 부모에게 집을 얻어냈었고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을 다시 빼고서 그 돈을 가지고 주영이를 찾아왔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망간 이후에는 그 남자가 가지고 온 돈으로 작은 월세방을 얻어서 셋이서 지냈고 그 이후에는 그 둘이서 지우를 키우며 힘들게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둘이 사니까 행복했었다고 말하더군요. 당시 그 남자는 의대는 계속해서 다녔고 6년 과정을 잘 마치고 국가고시까지 마친 후에 어엿한 의사가 되어서 주영이와 지우를 제대로 책임질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저희를 떠난 딱 10년이 되던 시점에 본인들의 생활을 완전히 다 자리 잡은 이후에 훌륭하게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 부부를 다시 찾아온 거였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우리는 네가 그렇게 갑자기 떠난 이후로 네가 잘 살고 있는지, 지우가 어디 아프진 않은 건지 정말 걱정 많이 하면서 살았어. 근데 이렇게 잘 살고 있었다니 그걸로 됐다. 그걸로 이제 다 됐어. 우리 지우, 우리 지우 좀 안아보자. 세상에나 그 작던 애가 벌써 이렇게 컸어 그래. 이제 우리 지우가 다 커서 초등학생이겠네. 벌써 초등학생이겠어. 저는 옆에 주영이의 손을 잡고 온 지우를 꼭 껴안았고, 지우는 제가 누군지 기억도 못하고 있었지만 그저 울면서 자기를 안는 저를 고사리 같은 손으로 꼭 껴안아 주더라고요. 그 따뜻함에 저는 또 한 번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줌마, 근데 저 보여드릴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요. 사실 자기가 바로 나타나면 아줌마랑 아저씨가 많이 당황하시고 어려워하실 수도 있다고 차에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저희 남편도 같이 왔어요. 뭐라고? 남편도 같이 왔어? 아니, 왜 진작 말하지 않고 얼른 올라오라 그래, 얼른. 저희는 남편까지 같이 왔다는 소리에 얼른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고, 생각보다도 훤칠하고 잘생긴 사내가 들어와 깜짝 놀랐었네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주영이 남편입니다. 너무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하고, 주영이 그렇게 갑자기 데리고 간 것도 죄송하게 됐습니다. 전 이런 사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주영이 데려갈 생각만 했어서,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좀 미련하게 군 구석이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영이 제가 없는 동안에 잘 보살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훤칠한 주영이 남편은 저희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깍듯하게 이야기를 해오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마치 사위라도 본 듯 기분이 좋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주영이 다시 찾아줘서 고맙고, 우리한테까지 또 찾아올 수 있게 해주어서 고마워요. 우리야 다 주영이가 잘 살길 바래서 한 일인데, 그렇게 갑자기 떠났어도 이렇게 둘이서 잘 살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참 잘했어요. 그리고 참 고맙소. 저는 또 눈물이 나면서 주영이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그래도 의대 졸업하면서 부모님이 학교로도 찾아오고 했을 텐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야, 대체? 아, 그게 학교로 몇 번 찾아오시긴 했는데 자꾸 주영이를 반대하셔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혀 깨물겠다고 하면서 완고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부터는 좀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결혼은 죽어도 허락을 못 하겠다고 하셔서 지금은 그냥 인연을 거의 끊은 상태고요. 언젠가는 당당하게 찾아뵐 날이 오겠죠, 뭐. 아이고, 그랬구나. 그동안 둘이서 마음고생도 많았겠네. 많았겠어. 저희는 그렇게 다시 앉아서 넷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듣는데 정말 할 말이 뭐가 그렇게 많은지 시간 가는지도 모르게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대화 중에 주영이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차렸는지 저에게 묻더라고요. 근데 아줌마,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아무리 10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우리 아줌마가 세상에서 제일 고운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마르고 머리는 다 빠지고 그런 거예요?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왜 속상하게 이렇게 많이 상해 있으신 거예요? 도대체 그동안 두 분한테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주영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저를 보면서 또 울면서 물어오더군요. 그래서 저도 숨김없이 모든 상황들을 다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어, 그게 있지? 나 지금 위암이라 투병 중이야. 내가 노년에는 참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위암이 찾아왔더라고. 다행히 치료를 하면 낫는 수준이라고 해서 지금은 치료받고 있어. 근데 참 한번 생긴 병을 없애는 게 쉽지가 않네. 아줌마, 이렇게 아프신 것도 모르고 조금만 더 빨리 올 걸.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었죠. 너무 오래 걸렸어요, 아줌마. 아니야, 아니야, 주영아. 나는 이렇게 널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네가 너무 잘 살고 있어서 난 그걸로 충분하다. 정말이야. 지금 내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야. 아줌마, 그런 소리 마세요.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면서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아줌마 다 낫게 해드릴 테니까 절대로 약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주영이는 제가 약한 소리를 하니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하나 주영이가 처리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주영이 남편은 큰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거기가 위암을 잘 보기로 소문난 곳이었어요. 주영이는 저를 그쪽으로 병원을 옮기게끔 했고 제가 위암을 치료받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들을 다 지불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주영아. 나 그냥 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러니까 나한테 돈 쓰지 말어. 나 치료받을 돈 정도는 있으니까 네가 그렇게 무리 안 해도 돼. 아줌마, 무슨 소리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아줌마는 저한테 우리 지우 분유의 기저귀에 저 생활비까지 할 거 못할 거 다 해주셨으면서 왜 저한테는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아줌마 아저씨한테 평생 은혜 갚으면서 살 거라고. 10년 전에 떠나기 전부터 제가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잖아요. 그거 실천하는 중이니까 저 막지 마세요. 그저 아줌마는 충분히 잘 드시고 충분히 쉬면서 치료받을 거 다 받으면서 호강하시면 돼요. 그래야 빨리 나아서 저랑 더 오래 보시죠. 그리고 지금 아줌마 아저씨 애들도 엄마가 낫길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그냥 치료에 전념하세요. 들어가는 비용 같은 건 일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유, 그래도 내가 받기에는 금액이 너무 커. 내가 너한테 한 거에 비해서는 정말 터무니가 없이 과해. 그러니까 이쯤 해. 우리 아줌마 또 고집 나온다. 제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죠? 저 말리지 마세요. 무조건 저는 우리 아줌마 싹 다 고쳐드릴 거니까 아줌마는 그냥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우리 남편이 정말 좋은 의사 선생님 모셔서 치료해 드린다고 했으니까 아줌마는 그냥 그 호의 받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저에게 극구 치료비를 다 내겠다고 하는 주영이를 보면서 못 말리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그 애가 주는 호의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아이 2명을 대학교를 보내면서 저와 남편은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았고 그 돈으로 치료를 받자니 벅찬 것이 사실이었어요. 우리 애들도 사회초년생으로 직장인이 되어서 치료비를 더하고 있긴 했지만 부족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주영이가 마치 선물처럼 나타나 제가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치료비까지 다 내주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결 살겠더군요. 하지만 저에게 기적은 이것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도 치료 경과가 좋아서 저는 점점 위암이 나아가고 있었고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어 가고 있던 시점에 주영이네 부부가 저희를 또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저희에게 찾아온 진짜 기적이었어요. 아줌마, 이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아줌마 이제 몸도 많이 회복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리고 아줌마, 오늘은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둘이서 같이 찾아왔어요. 아줌마, 제가 아줌마 아저씨한테 평생 은혜 갚으면서 살 거라는 말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치료도 아무 소리 않고 받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아줌마 아저씨만 괜찮으시다면 저 이제 아줌마 아저씨 딸로 살아도 될까요? 앞으로 아줌마 아저씨가 아니라 엄마 아빠로 부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갑작스런 주영의 말에 저와 남편은 많이 당황했지만 이내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
뭐라고 주영아? 네가 우리 딸이 되겠다고? 네. 실은 지난 10년 동안 저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결국 병을 이기지 못했고 아빠도 오랜 시간 겪은 장애 때문에 결국에는 엄마 따라서 금방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더 아줌마 아저씨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정말 사무치게 그리웠어요. 제가 살면서 부모님에게 받지 못한 따뜻함까지 주셨던 두 분이라서 정말 많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두 분을 떠나고 싶지가 않아요. 아마 두 분이 없었더라면 저랑 지우 벌써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저랑 지우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저랑 남편은 주영이의 말을 들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민도 없이 대답을 했고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당연하고 말고. 주영아, 내 딸 해다오. 네가 이렇게 먼저 말하게 해서 미안해. 사실은 10년 전부터 내가 먼저 그러고 싶었어. 우리 예쁜 주영이 내가 평생 딸 삼고 옆에 끼고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떠나버려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내가 너를 이 지난 10년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고맙다. 고마워. 먼저 이렇게 내 딸 해주겠다고 해서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 아줌마, 그리고 이 사람도 이제 앞으로 아줌마 아저씨 사이로 평생 지낼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이 불러다가 일도 시키고 밥도 먹여주고 해주세요. 아셨죠? 네, 장모님 장인어른, 앞으론 제가 이렇게 부르면서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저도 지금은 저희 부모님이 없는 분들이나 마찬가지라 부모님의 사랑이 많이 간절해요. 근데 이렇게 우리 주영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도 보살펴 주신 두 분, 제가 평생 장모님 장인어른, 그리고 저희 부모님으로 생각하며 모시고 싶어요. 그러니 언제든 저 편하게 불러주시고 사위 노릇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알겠네, 알겠어. 고맙네, 우리 사위. 이렇게 흔쾌히 우리 사이가 되어줘서 정말 고맙네. 이제는 남편도 감격스러웠는지 눈물을 훔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제 배 아파 낳진 않았지만 가슴으로 낳은 딸을 갖게 되었고 덩달아 예쁜 사위에 손자까지 갖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딸 부부와 손주가 생긴 지 2년이 지났고 지금까지도 한 달에 한 번은 꼬박꼬박 찾아오고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는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 친자식들도 학생 때 함께했던 기억이 남아 있어서 서로가 친남매처럼 잘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주영이랑 사위가 어찌나 애들한테 용돈을 주는지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해도 자꾸만 줘서 얼마 전에도 한번 뭐라고 했네요. 이제 제 친자식들도 직장을 구해서 일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용돈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자꾸만 옷 사 입으라고 돈 주고 밥 사 먹으라고 돈을 줘가지고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서로에게 잘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고마우면서도 든든하기도 하답니다. 심지어 우리 첫째 딸이 된 주영이는 지금 뒤늦게 둘째도 가지게 되었어요. 이제 거의 만삭이라 바쁜 사이는 일에 집중하라고 하고 제가 주영이네 집에 가서 틈틈이 주영이를 돌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저희 부부와 주영이는 서로에게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서로를 사랑한 사이. 그러니 이렇게 생판 모르던 남에서 시작해 부모로서 자식으로서의 영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누군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꼭 놓치지 말고 사랑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인생에 큰 기적이 오게 되리라 믿어요. 앞으로 우리 가족들의 사랑을 더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저의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